둘, 셋. 활동 401호의 앤디입니다. 활동 401호의 애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학연수. 조금 더 앞에 우리가 수식어를 맞다. 붙여주자면 아니 근데 어학연수 되게 여러 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지금 수식어를 붙여달라고 했잖아요. 애나님 영어도 잘하시잖아요 요즘에. 저희 가족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애나 영어 잘한다 이러면서. 그건 잊고 싶은 어학연수. 일단은 중국어 어학연수부터. 특히나 이제 애나에 초점을 맞춰서 중국어 어학연수를 했잖아요. 2달인가 하셨죠? 미성년자 시절에. 저도 중간중간에 제 어학연수 얘기 또 같이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나눠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질문 중에 하나인데 중국어를 왜 배워야 되냐? 그 질문 나올까 봐 무서워하고 있었어 지금.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어 왜 배우냐? 어차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도 물어보잖아요. 네. 지금도 중국어 왜 배우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중국어 처음 배운 건 21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더 많이 물어봤겠어요. 다들 반응이 이랬어요. 중국어? 다들 진짜 중국어? 네, 중국어를 처음 배웠던 계기는요.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 때 엄마랑 같이 싱가포르로 여행을 갔었는데 그 전에 이제 어머님이 틈틈이 한자를 계속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배웠던 걸 싱가포르에 가니까 언어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네, 외국어로서 언어로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한자로 내가 외국에 가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때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 이제 계속 중국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어떤 남는 시간에 학원 다니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때 중학생 때부터 중국어를 배웠었어요, 혼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를 입학을 하게 돼서 중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호기심과 한자와 언어에 대한 그런 사랑? 저는요 일단 중국어가 목적을 갖고 배운 언어 중에 첫 번째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 5번째 언어죠. 일단 당연히 모국어인 한국어가 있고요. 이제 저는 독일어를 먼저 배웠고 독일어는 나이도 같이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6살 때 독일에 가서 이제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영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영어 학원 다녔고 그리고 또 미국에 1년 정도 잠깐 갔다 오기도 했고요. 그게 고등학교? 그때 고등학교 때 거의 성인이었어요 그때도. 그때 영어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홍콩 간 얘기. 홍콩은 언제 어떻게 갔는 얘기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홍콩에 가서 이제 생활 광동어를 이제 배웠어요. 배웠다기보다는 익히게 됐죠. 워킹홀리데이를 갔으니까 이제 서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이세이 아재라고 하죠. 주방에 가가지고 설거지 아줌마들이랑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이 영어를 아예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또 홍콩에 가면 의외로 젊은 친구들이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그러니까 광동어를 처음 접했어요. 근데 광동어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 언어가 재밌다? 그 전까지는 중국어 완전히 다른 언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너무 달라서. 저는 이제 어떤 언어를 할 때 소리로 이제 좀 하거든요. 소리로 먼저 이렇게 인식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 말이랑 혹은 어떤 언어랑 좀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 해가지고 광동어는 너무 비슷한 거예요. 특히 단어적인 게 문법이 아니라 단어적인 거. 그리고 딱 이런 거 있잖아요. 딱이 우리나라에 딱이야 이거 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되게 놀랐어요. 그러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광동어를 배웠고 광동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왜 홍콩에 갔고 홍콩에서 왜 그랬는지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홍콩에 있을 때 심천에 이제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홍콩은 당연히 좀 통하니까 그리고 심천도 국제도시잖아요. 중국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외국인도 엄청 많고 외국계 회사도 많고 그리고 IT 이런 약간 그런 스타트업 이런 회사들 많고 금융계들 많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냥 홍콩이랑 비슷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한마디도. 그날은 회상해 보면 홍콩에서 심천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요. 지하철을 내려서 우리가 택시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맞아요. 택시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부터 약간 패닉이 오는 거예요. 독일에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이게 독일어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갔으니까 얼마나 이제 좀 컬처 쇼크나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죠? 그때 이후로 그때 되게 열심히 생존해서 열심히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한 번도 외국에 가도 말이 안 통한다 이런 공포가 없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셨나요? 두려움을 엄청 느꼈죠. 애나님이랑 가지 않았던 출장이, 아니, 애나님 먼저 갔나? 그리고 제가 이제 심천에서 넘어오는데, 그때 제가 100 위안. 네네. 100 위안짜리밖에 없는데, 택시를 탔는데, 거기서 이제 거스름돈을 없는 거예요. 그 시프가. 이제, 근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 아저씨가 되게 좀 무서우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돈이 없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제가 또 캐시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게 꼭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못 주고 그냥 쫓겨나면서 이거는 진짜 생존이랑 관련이 있는 얘기구나. 그때 이제 중국 관련 일을 하려면 중국어를 꼭 진짜 해야 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나님은 그러면은 그 중국어를 그렇게 처음 배우기 시작했고, 그럼 중국 어학연수를 가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 유학 때문이었겠죠? 아무래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대학을 준비하면서 조금 일찍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몇 살이었죠? 17살. 17살. 그래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한국 쪽에서 정리를 하고 조금 일찍 중국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저도 그때 미국 갔어요. 아니죠. 17살 때 북경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다. 우리의 인연이 매우 일찍 시작돼요. 그런 식으로 엮지 마시고요. 다 묶어버려야 돼, 이렇게. 그때 이제 조기 유학을 가기 전에 유학원 측이랑 뭐 충분히 상담을 하긴 했지만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얘기를 했던 게 한번 짧게 가서 생활을 해보고 길게 가는 유학을 정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스크가 있으니까 분산시키자라는 생각도 있었고, 진짜 그렇게 좋아하는 중국어지만 중국에 가서 생활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여름방학이 좀 길거든요, 중국이. 그때 여름방학 단기 어학연수로 갔어요. 그러니까 유학원에서는 당연히 그 어학연수가 끝나고 장기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집에서 엄마 아빠랑 얘기할 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짐 싸서 와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어를 막 배워가지고 막 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사는 것도 해봐라 이거였어요. 약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봐라. 이게 네가 진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 않느냐. 맞아요. 북경연합대학교라는 곳에 대학생들이 가는 단기 어학연수였는데, 다행히 그 대학이 이제 미성년자들을 가모인이 있는 상태로 받아주는 곳이었어요. 네? 뭐 가모인. 가모인이 뭐예요? 이제 미국 같은 데 가시면 가디언이라고. 가디언.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제. 국내에 있는 보호자. 로컬 보호자. 베이징에 있는 로컬. 이제 그런 건 유학원에서 다 해주시거든요. 소개 목적을 달성.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네. 달성을 했죠. 커리큘럼도 수업 이제 오전에 알차게 듣고, 오후에는 유학원에서 과외 선생님 소개해 주셔서 오후에 좀 더 엑스트라로 1대1 수업 듣고, 남는 시간에는 이제 또 갔던 대학생 언니들을 금방 사귀었어요. 그래서 언니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북경도 여기저기 되게 많이 다녔어요. 로컬 생활도 많이 해보고. 2001년도에. 언니들은 좀 중국어를 잘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중학교 때 내내 중국어 학원을 다녔다고 해도 그냥 핑잉을 갓뛴 정도였어요. 요즘 HSK로 말하자면 HSK 한 3급 정도 되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중국어적으로도 2달 한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됐나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기본적인 오전 수업만 하면은 수업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보통 일주일에 20시간 정도예요. 매일 하루에 2시간씩 1대1 과외를 했으니까. 약간 희경이 다니는 것처럼. 네네, 맞아. 서설 어학원처럼. 그렇게 유학원에서 이제 다른 대학생 언니들은 뭐 이미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습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2달 실은 끝에 장기 어학연수를 가기로 한 고등학교에 면접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면접도 하나의 타겟이었던 거죠. 그래서 목표가 충분한 목표가 있었어요. 1대1 과외가 끝나면은 바로 혼자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었죠. 면접을 봐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었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 면접 보고 합격까지 했어요. 그 2달 어학연수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네, 그 학교에 붙어서 만약에 그 학교에 떨어지면 다른 고등학교를 갔었어야 돼요.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 그럼 어학연수가 조기 유학에서도 한국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던 거네요? 네,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많잖아요. 학원 좋은 게 많고 한국에서도 좋은 게 많고, 제가 가만히 보면은 진짜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너무 대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나님이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만약에 유학을 가야겠다. 내가 지금 17살이 다시 됐다. 그러면은 어학연수 가는 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요, 일단 내가 장기 어학연수를 어디로 가려고 한다면 똑같은 도시로, 전 똑같은 데로 갔잖아요, 북경으로. 똑같은 도시로 가서 같은 환경에 노출이 돼보는 건 충분히 할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비행. 시험 비행. 그러니까 조기 유학이라는 게 리스크도 크고 엄청 커요. 또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막상 거기 가서 어떻게 반응할지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외로 막 물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제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갔는데 막 어디가 뭐 너무 더러운 게 너무 싫다거나 아니면 의외로 왜 조기 유학 하시는 학생들 분들 중에서 이제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강요 아닌 강요, 뭐 부모님들이 다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길을 이렇게 터주시는 거겠지만 갔는데 또 의외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약간 저 미국 안 간다고 했거든요. 정말.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빨리 대학에 가가지고 빨리 지금 하고 싶은데 결과론적으로 저는 22살에 대학을 갔잖아요. 22살 때 뭐 하고 계셨어요? 대학교 3학년이요. 그러니까 나는 22살 때 갔다고. 아무튼 17살 현지에 때 가서 잘 맞을지 안 맞을지만 놓고 봤을 때 단기 어학연 수는 전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하는 생활 테스트 해보는 거, 시험 비행 해보는 거. 그러면 중국어 배우는 걸로는 장점이 있나요? 이건 학생이 공부하는 스타일과 관련이 있는데요. 스타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약간 나는 벼락치기 스타일이다. 뭔가 뒤에서 누가 막 쫓아오고 있으면 겁나 한다. 제가 약간 그런 학생이었는데 전 그게 딱 좋았어요. 노예 스타일. 저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JJ도 마찬가지고. 단기 어학연수는 학생들에게 정해진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매주 시험 보고 한 달이면 이 책 끝내고 이 책 끝내고 이런 압박이 계속 들어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단기 어학연수가 그게 좋았어요. 학습적인 효과로 봤을 때 여담인데요. 제가 단기 어학연수를 하나 더 갔었잖아요. 중국어 말고. 제 영어도 단기 어학연수로 갔었어요. 맞아요. 그 단기 10개월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영국이고 필리핀에 시리즈를 가서 전 정말 모든 어학연수 얘기를 할 수 있답니다. 필리핀 때도 실은 영국에 10개월 있었던 것보다 영어 연수도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가 저는 훨씬 더 실력 많이 늘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공부적으로는 그게 좋았다. 짧은 기간이라는 거. 단점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부모님들은 아셔야 돼. 혹시 탈선이라든가 그쵸. 이런 문제가 있나요? 실제로? 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간 곳은 대학교 시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단기 어학연수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단기 어학연수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어린 학생들에게 맞는 사감 선생님이 있는 그런 학교를 보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갔던 2001년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찾아보시면 충분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대학교 기숙사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해주시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자정되면은 문을 걸어 잠그시긴 하지만 얘가 안 들어왔다고 막 찾아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성인이고 자기를 책임지는 나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모인분이 조금 친절하시기도 했고 많이 잘 챙겨주신 분이셨고 유학원에서 또 잘 챙겨주시고 이 유학원 원장님이 언니들한테 좀 부탁을 하신 거죠. 룸메이트 언니도 신경을 써서 골라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저를 챙겨줄 수 있는 언니로 좀 이렇게 선정을 해주셔서 좀 보살핌을 받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없었지만 만약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술, 담배 같은 것도 한국처럼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냥 나가서 이렇게 막 사도 제재가 없긴 없어요. 그런 위험 말고 또 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수업 분위기 자체도 생각해보면은 기존 어학연수 과정보다 좀 출석률이 떨어져요. 커리큘럼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 진짜 커리큘럼 좋다라고 생각은 화사대를 들으면서 좀 들었어요. 내가 옛날에 들었던 북경연합대학교에서 단기 어학연수는 유학 초기 단계여서 그랬나? 그냥 그랬구나. 요즘은 정말 잘하는구나. 요즘은 진짜 중국어 잘 가르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중국 관련 일을 하려고 어학연수를 한번 그리고 또 저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좀 힘들고 살면서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너무 막 알바만 하고 공부만 하고 막 그래가지고 특히 군대 갔다 와서부터는 너무 진짜 몸이 너무 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이제 2년 동안 살면서 일 열심히 했지만 거의 3년 살면서 좀 쉬고 싶다. 한 6개월만 일단 쉬어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죠. 맞아요. 재정비 좀 해보자. 재정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방향성을 못 잡겠다. 그리고 또 중국어를 이제 진짜로 시간이 없으니까. 홍콩에서는 없었죠. 시간이 전혀 없었고 그 광동어만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를 1년 동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표가 있었어요. 6급을 따야겠다. 응. 6급을 꼭 따야겠다. 나중에 재취업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런데 그러고 실제로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어학연수 가실 때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그 어학연수 가기 직전에 과외를 좀 했어요. 거기서 한 20시간 정도, 20시간, 30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그게 사실 다예요. 되게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6월 달에 갔는데 가을 학기에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클래스였고, 일단 JJ랑 저희 둘이서 야, 놀면 뭐하냐, 우리 좀 텐션 좀 올려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5급 책을 그냥 사다가 이 책은 광고 아니고요. 이 책 근데 되게 좋았어요. 이 책 되게 잠깐 말씀드리자면 활동 400일로 자체 단기 어학연수를 했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선생님이 아닌데 저보다 수준 높은 학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니 그럼 오전 오후로 아니 그때 좀 미안했습니다. 오전 오후로 3시간 너무 좀 3시간씩 뭐라고 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3시간 한데요. 3시간씩 6시간씩 내가 강의를 하는 건지 강의를 듣는 건지 모르는 수업을 하고 두 사람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줬어요. 단어 시험 하루에 2번씩 보고 그러니까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하루에 한 10시간씩 그 커리큘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2달 반 공부하고 5급을 봤어요. 5급하고 합격하고.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이었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시험이 좀 급했고, 왜냐면 지금 후회가 되는 게 차라리 어학연수 할 때 진짜 기초반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은 또 JJ님이 어땠을까. 처음에 다녔던 방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3, 4급에서 중요한 표현, 그러니까 회화적인 표현을 다 배우는데 이걸 얻고 그냥 여기서부터는 그냥 바로 문어체 그냥 바로 나가고 하다 보니 이 보세요. 이거를 그냥 생자 모르는 외국어를 이제 물론 저는 이제 한자 1급 맞다. 한자 1급은 있었어요. 어문의 1급. 군대에서 딴 거. 근데 다 까먹었죠. 전 기억력이 되게 안 좋거든요. 하지만 도움은 돼요. 물론 도움은 되죠. 그리고 간짜체. 이것도 좀 얘기를 해볼 법한 나중에 저희가 많은 토론을 했었던 간짜체가 과연 이게 괜찮았던 선택이었나? 회화가 좀 많이 약한 편인데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물론 말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밥상머리에서 다 할 수 있는데 특히 전화나 이런 거 말을 들리지가 않아요. 노출 시간이 광동어에 비해서 확실히 적어요. ND.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가면은 높은 반에 들어가면 텐션을 잡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 높은 반에 들어가면 일단 첫 번째 한국 사람만 있을 가능성도 있다. 뭐냐 이제 고급 반에 가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저급 반에 가면 이제 한국 사람이 커리큘럼 자체가 전부는 아니지만 커리큘럼에서 계속 반복 학습 숙달하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걸 제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스포츠 같은 거잖아요. 반복 숙달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안 걷고 그냥 막 뛰는 것부터 하니까 뛰는 포즈가 엉망인 거예요. 중국어가 제가 그래요. 그래서 밸런스가 안 좋다. 높은 반에 가면 텐션이 좋죠. 맞아요. 텐션이 좋아요. 네. 낮은 반에 가면 반복 숙달하고 좀 그런 맞아요. 오히려 다른 외적인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어차피 공부는 뭐다? 혼자 한다. 맞아요. 네. 할 사람은 다 합니다. 할 사람 다 합니다.